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겠죠. 18세기 유럽의 후반에서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민혁명, 계급제도를 없애고 그 위에 군림하던 귀족과 왕을 끌어내리던 그런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혁명,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던 기계가 발명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산업혁명 때 많은 사람들은 계급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산업혁명 때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노동자들이 한 8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15시간 이상을 일했고 심지어는 여자 노동자, 남자 노동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공장, 탄광으로 끌려왔습니다. 즉 심하게는 4살 배기 어린애들까지 끌려나갔다고 하죠. 어린아이들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굴뚝 같은 데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딱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살 배기 애기들이 굉장히 이제 잠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골뚝 안에서 졸던 중에 막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올바른 사회가 맞냐? 아니다.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끝없는 그런 경쟁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그리고 공동체 공존을 더 중요하게 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속에서 이런 상황의 해결 방안이 바로 이 사회주의였는데 사실 이 사회주의에도 2가지 방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협동과 공존, 즉 자본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재산들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본가들과 협동과 공존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다 죽이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장을 단순히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공상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부자들이 착해져서 스스로 재산을 나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는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자본가들 배만 계속 불려지니까 노동자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노동자 혁명을 일어나서 자본가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것이며 남은 자본가들을 척결하기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닌데요. 마르크스 이론에서 보자면 사회주의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국가도 운영하고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국가가 강하게 개입해서 부를 재분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최종 단계인데요. 공산주의에 들어가서는 계급도 없고 투쟁, 빈부격차는 물론 심지어 국가 자체도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라는 건데 마르크스는 이걸 사회의 최종 이상향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도 자본주의 요소들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산주의가 저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 같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게 꽤 안타까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